두 번째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진학 전문가 세 분이 동시에 입체적으로 상담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자, 두 번째 학생의 상담 신청서 살펴볼게요. 두 번째 학생은 외교관을 희망하는 고2 학생입니다. 희망대학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고요. 좌우명은 수적 천석으로 작은 노력이라도 끊임없이 계속하면 큰일을 이룰 수 있답니다. 네,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저는 외교관을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외교관을 희망하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 오늘 상담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지금부터 우리 학생의 키워드 먼저 살펴볼게요. 자, 두 번째 상담 학생의 키워드입니다. 영어 학습 멘토, 외교관, 논술 등의 키워드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 학생 키워드 살펴봤는데요. 먼저 안성환 선생님 어떤 키워드 제시해 주셨나요? 네, 저는 논술과 지원 대비 합격률, 수능 최저를 키워드로 제시를 했는데요. 학생 같은 경우에 전체적인 서류 내용을 보면서 느꼈던 것이 염려와 희망이 동시에 공존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염려를 했냐면 논술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일반적인 성적 구간대입니다. 학생의 성적대가. 수능이 교과보다 조금 좀 높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선택지지만 실제적으로 학생의 수능과 교과 성적을 고려해 봤었을 때 지원 대비 합격률이 2% 미만이거든요. 2% 미만이라고 하는 것은 극히 낮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이런 경우에 본인이 그 2%의 주인공이 될 거라는 낭만적인 사고를 하는 경우를 아주 흔하게 봤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조금 염려가 좀 되고, 그래서 희망하는 대학과 합격할 수 있는 대학에 대한 냉정한 판단이 좀 필요해 보인다라는 점이 염려의 측면이고요. 하지만 학생에게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스스로가 상당히 노력을 하면서 성적에 대한 향상도가 꾸준한 학생이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강점을 잘 살리다 보면 충분히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학생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은 욕심을 비우면 정확성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입니다. 네, 계속해서 윤태영 선생님의 키워드도 들어볼게요. 예. 저는 외교관, 논술, 정시를 키워드로 제시를 했는데요. 외교관을 희망하는 학생이고 그거에 맞춰서 학교 활동도 그거에 맞춰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희망학과는 정치 외교학과는 행정학과를 희망하고 있는데요. 전형이 이제 특징적으로 논술 전형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친구가 얼마나 논술 전형이 준비가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또한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수능 체제에 대한 준비, 즉 수능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수능 최저를 준비하고 논술 전형을 치른다라는 학생들은 대부분 안성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합격률이 높은 전형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만을 보고 가는 것보다는 정시까지도 고려를 하면서 갈 필요가 있어서 정시라고 하는 키워드를 제시해봤습니다. 네, 이정영 선생님의 키워드도 들어봅니다. 예, 저는 우리 학생이 진로의 희망으로 외교관으로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맞춰가지고 제가 키워드를 한번 잡아봤어요. 아무래도 외교관이라고 한다면 어학 쪽, 그래서 영어 학습 멘토, 그리고 어떤 토론이라든가 어떤 이야기를 또 이렇게 대담을 한다든가 이런 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정치 외교 토론 동아리, 그리고 외교관을 키워드로 제가 제시했는데요. 우리 학급 내에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 자유활동으로 영어 학습 멘토링 활동을 했었고요. 교내 정치 외교 토론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꿈인, 그리고 어떤 외교라든가 이런 내용을 계속 조사하고, 그래서 장래희망이 이렇게 외교관이 되고 싶어 하는 그런 학생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학생의 학생부 준비 상태 확인해 볼 텐데요. 우리 학생 희망대학인 연세대 정치외교학과에 대한 성적 준비도 선생님들은 어떤 평가를 내리셨을까요? 이정영 선생님 75점, 윤태영 선생님 70점, 안성환 선생님 70점을 주었습니다. 지금 선생님들이 해주신 평가는요, 합격 가능성이 아니라요, 현재까지 준비 사항에 대한 평가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 학생의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 살펴볼게요.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을 살펴보면 국어 3.22등급, 수학 3.64등급, 영어 2.17등급, 사회 3.07등급으로 전교과 평균 3등급 받았습니다. 내신 추이를 살펴보면 국어는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승했고요. 수학은 5등급에서 4등급,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승했고요. 영어는 3등급에서 1등급, 2등급으로 등락을 보이고 있네요.
자, 우리 학생 2017년 11월 모의고사 점수도 살펴보겠습니다. 국어 2등급, 수학나영 2등급, 영어 1등급, 한국사 1등급, 법과 정치 3등급, 사회문화 1등급으로 평균 2등급입니다. 2017년 6월 모의고사 비교해보면 국어는 2등급, 수학 2등급, 영어 1등급으로 모두 유지하고 있네요. 자, 안성환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 성적 준비도를 70점을 주었는데요. 먼저 교과 분석을 통해 본 수시 전략에 대해서 조언해 주시죠. 네, 일단 학생의 교과 성적의 특징을 먼저 살펴봐야 될 텐데요. 첫 번째가 학생이 가지고 있는 교과에서의 과목별 원점수와 수능에서의 영역별 원점수의 차이가 좀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런 언밸런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학습 스타일 때문에 기인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2학년에 들어서 전체적인 성적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어, 영어, 수학의 원점수가 약간 좀 못 미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의 점수를 가지는 경우에는 대부분 다 서술형에서 변별력을 갖추는 그런 난이도에서 적응에 실패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엔 통상 학생이 어떤 개념에 대해서 끊임없이 적용하고 연습을 하기보다는 암기에서 단순하게 그냥 문제를 풀어내려고 할 때 이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겠지만 가르치는 교사 입장에서 보면 수능에서도 그 원점수의 상승폭이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 논술 쪽으로 간다고 할지라도 교과 시간에 충분히 개념을 학습을 하고 이를 적용을 통해서 선생님과의 호흡을 맞추는 그런 연습을 3학년 때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학생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수능이 교과보다 우수한 형태이기 때문에 논술을 통해서 도전하는 것은 어느 정도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어떤 수준의 대학에 도전하는가가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성환 선생님, 그렇다면 우리 학생이 희망대학 진학을 목표로 했을 때 주요 과목 목표 등급도 알려주세요. 네, 학생의 일단 주요 과목 목표 등급이라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건국대 행정학과를 중심으로 봤었을 때 국어는 2등급, 수학은 2등급, 영어는 1등급, 사회는 2등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모의고사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네, 그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 먼저 질문을 좀 하나 좀 하고 싶은데요. 학생이 3학년 때 교과에서 사회교과의 선택 과목이 뭘로 할 예정인가요? 저는 현재 이제 사회문화 법과정치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회문화는 학교에서 이제 수업 시간으로 계속 듣고 있어서 1학년 때 완벽하게 맞춤으로써 잘 나와서 하기로 했고요. 법과정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치외교학과를 진학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공부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공부하는 게 재밌어서 선택했습니다. 아, 네. 이유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게 정치 외교이기 때문에 법과 정치를 하겠다는 이유는 이해가 가는데, 제가 조언하고 싶은 모의고사에서의 그 개념이 수능 직렬에 대한 부분은 학생의 흥미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법과 정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학생의 원점수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2학년 11월 달 모평의 100분위 합이 272점이었어요. 그리고 평균 등급이 2등급이었는데, 그런데 현재 이 성적이 수능에서도 끝까지 유지가 될지에 대한 거를 엄밀하게 살펴봐야 될 텐데, 학생의 원점수에 대한 그 내용을 달별로 한번 보게 되면 2학년 6월과 2학년 11월의 그 모의고사 성적과 실제적으로 2018의 대수능에서의 등급컷에서의 원점수 차이가 크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조금 더 학생이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가늠을 할 수 있고 최저를 채울 수 있는가를 환산을 해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국어는 2등급이었지만 수능의 원점수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보면 이건 3등급이 되고, 수학 나영 같은 경우에는 2등급에서 4등급이 될 가능성이 있고, 법과 정치는 지금 현재 3등급이지만 이 점수는 5등급 점수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사회문화는 충분히 1등급을 유지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영어도 마찬가지고 한국사도 1등급일 수 있고요. 그래서 평균적인 국수탐의 평균 등급이 3.33등급까지 바뀌게 되는 그런 형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교과에 대한 성적이 가지고 있는 학생의 학습 스타일 자체가 상당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교과와 연관성이 있는 수능에서의 선택 과목의 직렬을 선택하는 것도 학생의 학습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질문을 했던 거고요. 희망적인 부분은 학생의 수학 원점수가 70점대 후반이었지만 실제로 ABC 난이도에서는 전혀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학생이 수능에서의 수학에서 어느 정도 고난이도에 해당되거나 응용이나 적용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그 트라우마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
현재 저희들이 상담을 하거나 가르치는 케이스에서도 이 정도의 점수대 학생이 원점수가 88점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많았었거든요. 그럼 88점이면 그 도표에서도 보다시피 중경외시 정도 수준에서의 그 충분히 평균적인 수학 점수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국어 같은 경우에도 긴 지문에 대한 소화력을 채울 수 있다라면 90점은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그래서 국영수가 평균적인 1.3등급 정도대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면 논술에서 중경외시까지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교과와 연관성이 있는 탐구의 마지막 한 과목에 대한 직렬을 선택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해 보인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전략을 설명을 해주자면 6월까지의 평가원 시험에서의 이런 해당 영역 성적이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학생이 되도록이면은 논술 전형을 준비를 함에 있어서 건국대학교를 중심으로 그 아래쪽에 있는 대학들을 선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고요. 왜냐하면 정시에서의 지원 가능권 대학을 충분히 살펴봐야 되는데 아까 화면에서도 잠깐 나왔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과밀한 구간에 지금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학생이 꼭 원점수를 바탕으로 해서 각각의 수능에서의 선택 영역을 꼭 완벽하게 공부하는 그런 학습 스타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의 기초가 교과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 살펴볼게요. 우리 학생 희망대학인 연세대 정치외교학과에 대한 비교과 준비도 선생님들의 평가 살펴보겠습니다. 이정형 선생님 100점, 윤태영 선생님 100점, 안성환 선생님 100점을 주셨습니다. 와, 세 분 다 100점을 주셨어요. 저는 이런 경우도 처음 보는데요. 윤태영 선생님께서 100점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예,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다 100점이 나와서. 놀랐네요. 예, 연세대 논술 전형의 특징 때문인데요. 2019학년도 연세대 논술 전형은 논술 100%로 선발하게 됩니다. 학생부 교과 및 비교과가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향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 100점을 주신 거로 보이고요. 뭐 이제 그런 논술 전형에 있어서는 제가 뭐 드릴 말씀은 없겠지만 우리 친구가 만약에 이제 종합 전형을 생각한다라면 비교과적인 측면에 좀 살펴보면요. 명확한 그 우리 친구 외교관이 되기 위한, 그래서 정치외교나 행정학과를 가기 위한 그래서 그런 진로 설정이라든지 그런 준비 과정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뭐 그거 관련된 동아리 활동도 하고 있고 그게 교회 활동도 이어지고 있고요. 아까 뭐 영어 학습 멘토라든지 다양한 활동들이 다 이런 진로와 연결되어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 친구가 참 비교과적인 강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반면에 이제 그 외의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함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뭐 자율활동이라든지 또는 또 뭐 지금 현재 제가 받은 학생부 자체가 완벽하게 기록되지 않은 상태인 거로 보여서요.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비교과가 이제 뭐 학생이 희망하는 논술 전형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종합 전형을 지원하기에는 진로적인 측면은 조금 잘 갖춰져 있고 거기에서의 자기주도적인 학습 능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괜찮지만 또 조금 좋지 않게 부정적으로 평가받을 만한 부분도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우리 친구에게 혹시 궁금한 점 있을까요, 예, 선생님? 그 중에서 이제 눈에 제가 딱 들어왔던 게 독서량이 너무 적더라고요. 예, 그래서 독서량이 너무 적은데 실제로 우리 친구가 책을 많이 안 읽은 건지 또는 읽은 책은 좀 있었는데 이게 넘기다 보니까 이게 기록이 안 된 건지 그걸 좀 묻고 싶거든요. 제가 이걸 실제로 많이 읽었지만 기록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어제 담임 선생님께 말씀드려서 올렸고,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 유학생 독서 기록을 부탁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그건 좀 많이 부족해 보여서요. 그건 좀 채웠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또 어떤 점을 보완해야 될지도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 전반적으로 우리 친구 보완할 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면요. 수상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수상량이 이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영어 관련된 수상은 상당히 좀 있더라고요. 영어 활동도 있었지만 영어 관련된 활동들의 수상은 있었지만 그 외에 수상들이 좀 적은데 전반적으로 수상을 좀 추가를 할 수 있는 부분, 특히 이제 교과 관련된 수상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신을 좀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죠. 뭐 경시대라든지 또 자율활동 부분에서도 본인의 역량이 드러나는 부분들, 그게 이제 진로에 맞춰졌다고 제가 판단을 하면 진로 쪽은 되게 잘 돼 있는 건데 자율 쪽에 맞춰졌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좀 부족해 보이고요. 동아리는 지금 과정을 잘 유지하고 심화하는 과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봉사활동도 크게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고 현재를 좀 유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로는 충분히 우리 친구가 잘하고 있고요. 현재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특히 이제 너무 바깥쪽의 활동보다는 교내에서의 마무리 정도 하는 과정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독서 양이 일단은
절대적인 양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다가 조금 더 심화되는 독서까지 이어진다라면 지금 이 시간에 읽지 않으면 사실 힘들거든요. 지금 빨리 채워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학생의 대학 입시 경쟁력 살펴볼게요. 우리 학생은 수시와 정시 중에 어느 입시에 더 많은 경쟁력을 갖고 있을지 이정영 선생님께서 제안해낸 우리 학생의 입시 경쟁력 지금 공개합니다. 자, 우리 학생의 수시 경쟁력은 50, 정시 경쟁력은 50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지금 선생님께서 해주신 평가는요, 현재까지 준비사항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입시 기준으로 삼지 마시고요. 참고 자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정현 선생님 50대 50으로 평가해 주셨는데요. 평가 이유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 학생의 특징은요, 학생부 교과 성적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학력평가 성적에서도 100분위 평균 성적이 90 이상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수시하고 정시에서의 경쟁력이 저는 비슷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다만 지금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이 대부분이 수시에서 선발하는 비중이 훨씬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수시에서 지원을 해보고 그리고 정시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전략으로 학습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또 학생에게 궁금한 점 있을까요, 선생님? 사실 우리 학생이 논술로 지금 전형을 준비하는데요. 논술에 대한 준비도가 어느 정도인지 사실 궁금합니다. 논술로 지원한다고 했으니까 잘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희망대학에 대한 기출 문제도 풀어봤는지 좀 대답 좀 해주실래요? 현재는 이제 겨울방학 때부터 논술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을 하고 있었고 현재는 대학별로 준비하기보다는 논술에 대한 기본적 이해도를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사실 인문계열 논술을 이번 겨울방학 때 준비하는 건 조금 늦은 감이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제가 논술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희망하는 대학 위주로 이제는 기출 문제는 어땠고 그리고 모의 논술 같은 것도 나와 있거든요. 어떤 대학에 가보게 되면 사실 예시대반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했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유리한 전형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유리한 전형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1순위는 논술 전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2순위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그리고 3순위는 정시 전형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논술 전형의 기본적인 논술의 능력이라는 것은 희망하는 대학이 1순위로 희망했던 대학이 이제 연세대학교인데요.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인문 논술에다가 통계 도표가 나오는 그런 논술이 출제가 돼요. 그리고 다른 대학 같은 경우는 학과에 따라서 상경 계열 또는 언어 논술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또 요구하는 대학이 있고요.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지 않는 대학이 또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그래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논술적으로 희망하는 대학이 건국대 같은 경우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지 않고요. 나머지 대학은 모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이제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수상 경력 같은 걸 봤을 때 우리말 교육이라든가 또는 영장문 대회 또는 영어 말하기 대회들 같은 데서 이제 수상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제가 살펴봤을 때 충분히 기본적인 논술 작성 능력이 좀 갖추어진 것으로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싶어요. 그리고 학력평가 성적에서도 연세대를 제외한 다른 대학에서 요구하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거의 다 충족하기 때문에 1순위로 제가 논술 전형을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수시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많잖아요. 그리고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 인원도 많다 보니까 2순위로는 한번 학생부 종합전형을 한번 지원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시는 우리 학생이 논술 전형을 하게 되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받아야 되기 때문에 충족해야 된다는 그런 점이 있어서 아무래도 정시에서의 경쟁력도 충분히 갖추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3순위로 정시 전형을 추천해 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학생 입시 경쟁력 살펴봤고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 살펴볼게요. 세 분의 선생님들이 제시하신 추천 전형 지금 공개합니다. 이정영 선생님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논술 전형, 윤태영 선생님 경희대 행정학과 논술 전형, 안성환 선생님 건국대 행정학과 논술 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정현 선생님께서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논술 전형 추천해 주셨어요. 이유 말씀 부탁드릴게요. 우리 학생이 1순위로 희망하는 대학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논술 전형은 사실 올해 같은 경우 2019학년도 논술이요. 연세대학교 전형 간소화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연세대 이 전형이 좀 바뀌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논술 70이 학생부 30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논술 100으로 해서 선발을 하고요. 그래서 전혀 학생부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수능 최저가 작년과 동일합니다. 4개 영역인데요. 영어를 제외한 4개 영역이에요. 그래서 국어, 수학, 그리고 탐구 1, 탐구 2 이렇게 4개 영역 등급 합이 7인데 우리 학생이 그 6월이라든가 또는 11월 그 학력평가 성적을 살펴보니까 충족을 하지 못했다는 점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좀 더 분발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그 영어는 2등급 맞춰야 되고요. 한국사도 4등급 이내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추천 이유를 좀 말씀드리게 되면 수능학 최저학력 기준을 이제 충족했을 때 실질 경쟁률을 살펴보니까 재작년 같은 경우요. 11.2대 1이었어요. 보통 우리가 경쟁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60대, 70대 1이 넘어가는 그런 경쟁률이에요. 논술 같은 경우는. 근데 다행히도 수능 최저를 맞추면은 11.2대 1이니까 굉장히 많이 감소되죠. 그래서 좀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수능 이후에 논술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최저학 충족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응시할 수 있는 그런 본인이 그런 부분이 좀 특징적이고 2017학년도 지금 이 정치외교학과가 사회과학대학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 사회과학대학의 합격자 평균 등급이 3.07 등급이에요. 교과 성적이. 우리 학생이 뭐 충분히 가능권에 있겠죠. 그리고 이제 대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논술을 보실 때 꼭 그 대학의 희망대학의 기출문제라든가 또는 모의논술에 대한 준비가 좀 더 철저하게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이어서 윤태영 선생님은 경희대 행정학과 논술 전형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경희대입니다. 논술 70에 학생부 교과, 비교과 모두 포함해서 30을 반영하게 되고요. 수능 최저는 국수 0점, 탐구는 한 과목, 2개 영역 등급합 4고 한국사는 5등급 이내면 됩니다. 논술이 중요할 텐데요. 논술은 통합 교과형 논술이고요. 사회계 논술이다 보니까 영어 제시문이라든지 수리 논술 문항도 포함이 됩니다. 비교과는 출결과 봉사만 포함되니까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정치외교학과를 희망했는데 행정학과를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는요. 일단 모집 인원이 좀 더 많습니다. 모집 인원이 조금 더 많은 모집 인원을 보이고 있고요. 작년보다 감소는 했지만 많은 인원을 모집하고 있고요. 수능 최저 충족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다른 친구들도 지원하는 다른 친구들도 2017학년도 기준으로 60.4%가 수능 최저를 충족을 했었고요. 뭐 수능 모의고사에서의 그런 최저를 충족시키고 그런 과정에서 또 더 내가 수능에서의 강점을 잘 살려가지고 간다라면 정시까지 가는 과정에서의 전형으로서 경희대 논술 전형을 추천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안성환 선생님께서 건국대 행정학과 논술 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유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건국대 논술 같은 경우에는 일괄합산이고요. 학생부 40에 논술 60입니다. 수능 최저가 없는 것이 특징이고 학생부는 교과 100으로서 국어, 영어, 수학, 사회의 석차 등급만을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논술은 지금 학생이 응시하게 되는 행정학과 같은 경우 인문사회 2계열인데 이 경우에는 일반적인 논술과 더불어서 수리문항이 같이 포함이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건국대를 추천해드리는 이유가 논술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정시랑 같이 붙어 있다시피 하는 그런 형태의 수시 전형이고 아까 CG에서도 잠깐 나갔지만은 건대나 홍대나 동대 정도 수준에서의 평균적인 누적 석차가 수능에서 6%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이 6% 석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수 영탐의 국수탐의 평균적인 성적이 1.82등급 정도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통상 학생들이 건국대학교 논술을 쓰지 않는 이유가 정시에서 건대를 갈 수 있으면 어떡하지? 수시에서 건대를 붙어버리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걱정이거든요. 왜냐하면 논술일이 수능일 이전입니다.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주로 이제 건대를 가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주로 오게 되고 그런 형태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성적이나 데이터상에서 떨어져 보이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학생이 조금 더 영양가 있는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모의평가 기준에서의 평균 최고점이 2.0등급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본인이 해봐야 되고 그리고 적어도 중경외시 이상의 논술을 쓰기 위해선 2개 영역 정도 이상의 2등급은 유지가 되어야만이 지원 대비 합격률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생이 그 점을 염려를 좀 해줘야 될 것 같고 아까 그런 의미에서 지속적으로 수능에 대한 원점수를 기준으로 성적 향상에 대한 부분을 당부를 드렸던 겁니다. 네. 자, 우리 친구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을까요? 궁금한 거 있어요? 궁금한 점은요. 네. 이제 6월 모의고사 이후에 재수생과 알수생들이 많이 응시하게 되는데요. 이때 등급 변동사항이 얼마나 크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이번 답변은 안성환 선생님 답변해 주시죠. 네, 작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3월 모평이 49만이었고요. 수능이 60만이었거든요. 그럼 11만 명 차인데 11만 명이면은 6.25 때 중공군이 10만이었거든요. 네, 그거보다 더 많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10만이나 11만이 감이 안 잡힐 텐데
가장 쉬운 얘기로 사회탐구 같은 경우에는 등급 컷이 45, 47, 50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학생에게 제공되는 그 건홍동 정도 수준에서의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영역의 등급 평균과 이 등급 평균을 가지기 위한 원점수에다가 먼저 초점을 맞춰야지 가상의 어떤 경쟁자인 재수생이나 N수생에 대한 막연한 공포심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학생이 직접적으로 향상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그 원점수에 초점을 맞추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한 걱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친구 오늘 세 분의 선생님들께서 구체적으로 상담해 주셨는데요. 오늘 어땠어요?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 이 데이터를 참고해서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도 좋은 결과 기대하겠고요. 상담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립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번째 상담 마쳤고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